학생들이 SAT 라이팅을 잘내면 사실 글을 굉장히 잘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많은 학원들에서 SAT 라이팅을 이제 가르쳐주고 하는데 왜 글을 안 쓰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저희는 이제 RWS라는 프로그램도 사용을 하고 실제로 프로그램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숙제로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 안녕하세요. 테스트네이션 대표 에릭이라고 합니다. 제가 리딩에 대해서 말씀 좀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라이팅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으시다. 그래서 제가 얼른 바톤을 던져드리고 솔직히 라이팅도 그렇고 리딩도 그렇고 굉장히 많잖아요. 할 말은. 그래서 간략하게라도 짧고 굵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혹은 이런 형식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해서 이번 여름에 어디를 택하든 스스로 공부를 하든 어느 학원을 가든 도움이 많이 돼서 조금 빠른 시기에 원하는 시험 성적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팅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들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테스트네이션에서 사실 라이팅도 하고 리딩도 하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 이제 리딩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제가 좀 라이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리딩도 굉장히 이제 학생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하셨잖아요. 아쉬운 것도 좀 있고 라이팅도 똑같아요. 사실 라이팅도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5가지 정도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아쉬운 점 또 문제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 점을 좀 얘기해 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SAT 라이팅을 시험을 생각을 해보면은 44문제잖아요. 44문제를 35분에 풀어야 된다고 해요. 이걸 계산을 이제 해보면은 한 문제당 47초 정도의 시간을 이제 써야 된다라고 많이 학원들에서 알려주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알려주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47초씩 쓰는 게 이상적인 건 맞는데 사실 어떠한 문제들은 저희가 딱 보자마자 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사실 존재를 해요. 지난 시간에 이제 리딩에서 보편적인 좀 전략이 존재를 한다고 하잖아요. 라이팅도 똑같아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pronoun question 같은 경우는 딱 보기에서 pronoun 뭐 he 그리고 they가 나오고 뭐 뒤에 근데 이름이 하나가 뭐 나왔다 스페시픽한 어떤 noun이 나오면 그 무조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universal strategy 뭐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transition을 고르는 문제에서 however 뭐 therefore이 나오는데 뒤에 예를 들어서 delete from the sentence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삭제가 있으면은 그냥 뒤를 고르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내가 고득점을 받고 싶고 SAT 라이팅을 잘하고 싶은데 이러한 universal한 strategy를 모른다면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엄청나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거는 사실 처음에 시작한 학생들한테 좀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vertical scanning 능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vertical scanning이 뭐냐면 이제 위에서 아래로 훑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이걸 언제 쓰냐면 이제 우리가 SAT 딱 문제를 풀 때 보기를 A, B, C, D를 보잖아요. 이 보기를 딱 vertical scanning을 하면은 이게 무슨 유형의 문제다를 딱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이제 3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첫 번째 유형은 이제 simplicity and formality라고 해가지고 가장 심플한 거 또는 가장 formal한 보기가 뭐야? 문제가 뭐 정답이 뭐야? 이걸 고르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grammar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reading comprehension 문제. 네가 이 컨텍스트를 이해했어?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잘하는 학생을 얘기할게요. 잘하는 학생은 이걸 딱 봤을 때 이거 grammar 문제네? 그러면은 이 글을 읽을 때 이제 스키밍을 하겠죠. 내가 봐야 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뭐 여기서 verb 문제면 난 subject를 위주로 보면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못하는 친구들은 이제 올바른 동사의 형태를 찾는 문제인데 쓸데없는 걸 막 읽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스키밍을 하지 않고. 그래서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쓴다는 거죠. 저는 이제 처음 좀 SAT를 라이팅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무조건 문제를 딱 풀 때 유형을 적고 풀라고 해요. 물론 상급자가 됐을 경우에는 이걸 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보면 아니까. 그리고 실제로 44개 문제 중에 44개, 43개를 맞추는 이런 상급 레벨에 올라간 학생들은 실제로 vertical 스캐닝을 하지 않고 그냥 패세지만 봐도 무슨 문제가 나오겠다를 예측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이미 이거 무슨 문제겠다. 그럼 정답이 이거겠다를 생각을 하고 보기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이 그럼 딱 거기 있죠? 그럼 바로 찍는 거야. 이건 정말 상급까지 올라간 친구들의 얘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트랜지션 보자마자 그냥 내가 여기에 어떤 트랜지션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보고 그쵸. 그냥 바로 그거 고른다는 거죠. 그렇죠. 딱 보자마자 여기 however 들어가겠네. 그럼 however에 해당하는 어떤 보기가 있겠네. 그럼 however 있어? 그럼 thank you 하고 그냥 바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vertical scanning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universal strategy, vertical scanning 이거는 사실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학생들 뭐 수업할 때 2주, 3주만 해주면은 금방금방 고쳐질 수 있는 것들. 근데 이제 SAT 라이팅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사실 reading comprehension에 해당하는 문제들이잖아요.
내가 이 글을 읽고 컨텍스트를 이해해서 맞춰야 되는 문제, 이게 어려운 건데, 그럼 이걸 이제 왜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세 번째, 이제 라이팅 할 때 중요한 세 번째죠. 학생들이 그냥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글이라는 것 자체를. 이거를 이제 쉽게 풀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저희가 예를 들면 어떠한 사진이 있다고 해볼게요. 사진이 랜덤으로 5장이 있어요. 5장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사진이 어떤 남자가 예를 들어서 뭐 칼을 들고 있는 사진이야. 그러면은 나머지 4개 사진을 이제 자 이거 순서대로 맞춰볼래? 사건 순서대로 맞춰볼래? 하면은 이제 로직이 뛰어난 학생들은 이걸 쉽게 배열을 해요.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이 올 거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올 거고. 근데 이런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이거 배열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근데 SAT가 리딩에서도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SAT는 어쩔 수 없이 IQ 테스트잖아요. 이 IQ 테스트라는 건 이 사람의 논리력을 판단을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얼마나 논리적인가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사진 배열을 못하는 친구들은 이 로지컬 센텐스 문제를 풀 때 어려워해요. 굉장히 어려워하고 정말 논리력이 많이 떨어진 학생 같은 경우는 너 오늘 여기 학원에 어떻게 왔어? 라고 만약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학생 같은 경우는 저 아침에 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왔어요. 이렇게 그냥 논리 정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하고 막 되게 말을 더듬는다거나 뭐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말을 못 풀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라이팅 읽을 때도 잘 못 읽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네 번째 라이팅 할 때 중요한 거 네 번째랑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뭐냐면 라이팅을 잘하고 싶으면 당연히 글을 잘 써야 돼요. 생각을 해보면 SAT 라이팅이잖아요. SAT 그래머가 아니에요. ACT도 보면은 ACT English잖아요. ACT 그래머가 아니라 문법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가 글을 정말 쓰고 이해할 수 있냐를 사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SAT 라이팅을 잘하려면 사실 글을 굉장히 잘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많은 학원들에서 SAT 라이팅을 이제 가르쳐주고 하는데 왜 글을 안 쓰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저희는 이제 RWS라는 프로그램도 사용을 하고 실제로 프로그램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숙제로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 학생들한테 많이 저희가 하는 거는 오늘 네가 리딩하고 라이팅 하는데 몰랐던 단어들 다 모으고 그리고 네가 오늘 라이팅에서 배운 그래머 다 모아가지고 글을 쓰게 시켜요. 바로 쓰게 시키는 건 아니고 당연히 6월달 정도에 이제 뭐 서머가 개강을 하게 되면은 한 달 정도 이 친구가 좀 익숙해지고 좀 이제 어느 정도 유형도 좀 이해가 잡혔고 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글을 쓰게 시키는 거죠. 본인들이 정말 글을 써보고 저희가 그 글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그 로직을 맞춰주고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도 문장 내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려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SAT 라이팅 점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학생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SAT 왜 필요하죠 사실? SAT는 당연히 이제 입시 때문에 필요하죠. 그렇죠. SAT 입시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SAT만 입시에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학생들은 GPA도 잘 받아야 되고 나중에 supplemental essay를 쓰게 될 때 이제 라이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다 배제시키고 SAT 점수만 잘 받으면 돼. 이건 저는 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수업 때 이제 라이팅 써보고 저희한테 피드백 받고 한두 달 정도 글을 써본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다시 학교에 돌아갔을 때 라이팅 능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GPA가 잘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뭐 AP 랭을 가서 글을 쓴다든지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하지 않고 혼자 공부하거나 독학하는 학생, 뭐 다른 데서 하는 학생도 꼭 이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SAT 라이팅을 통해서 글을 쓰는 연습을 좀 해서 SAT 라이팅 점수도 올리고 근데 당연한 게 글을 잘 쓰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SAT 리딩도 잘해져요. 당연히. 왜냐면 글이라는 걸 내가 이제 이해를 한 거잖아. SAT 라이팅 공부하면서 글 많이 써서 SAT 리딩도 올리고 나중에 GPA 받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서플리멘트 에세이 쓰는 데까지 다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4가지 얘기를 했죠. 마지막으로 할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강조가 좀 안 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 중 하나인데 extensive reading, 다도이죠. 다도. 당연히 글을 잘 쓰려면 글을 많이 읽어야 돼요. SAT 라이팅에 나오는 글만 읽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학원 같은 데서 좀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읽을 거리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학생들한테. 이거 좀 수업 외적으로 좀 네가 많이 읽어봐. 근데 내가 그냥 글을 읽으라고 하면 학생들은 그게 있어요. 내가 이게 왜 해야 되는지의 목적이 되어 뚜렷하지가 않으면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조금 더 알려주자면 이 extensive reading을 하면서 테스트 메이커의 시점을 이제 가져보는 거예요.
리딩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테스트 메이커의 관점을 가져보는 게 내가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그래머 문제를 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생각해 보는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거예요. 이게 SAT라는 게 나오는 문법이 굉장히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모든 뭐 영어에 있는 문법이 나오잖아요. 컬리지 보드에서 원하는 딱 그 문법만 나오거든요. 왜 컬리지 보드에서 원하는 문법만 나오냐? 걔네가 그렇게 딱 그 티피컬한 그 정형화된 그 스타일이 그렇게 썼으면 좋겠는 거야. 사람들이 정형화된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를 내가 이해를 했으면 문제 만들 때도 그 형태대로 만들겠죠. 그리고 또 재밌는 점 중 하나가 이 SAT 리딩 같은 경우는 딱 글을 딱 보게 되면 맨 위에 blurb라는 게 존재를 하죠. 그렇죠. 이 글은 어디서 가지고 왔고 누가 애초에 뭐 원작자가 누구고 몇 년도에 쓰여졌고 이겠는데 SAT 라이팅 같은 경우는 blurb가 존재를 하지 않아요. blurb가 왜 없냐? 이 글은 그냥 글을 그대로 퍼온 게 아니라 리딩처럼 그대로 퍼온 게 아니라 얘를 굉장히 SAT 스타일로 다시 쓴 거예요. 그래머를. 그래서 어떻게 썼겠어요?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 글을 읽으면서 테스트 메이커들이 SAT 스타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똑같이 이걸 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글을 읽는데 SAT 라이팅을 테스트 메이커처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시험장에 가서 너무나도 쉽게 44개를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시험도 만드는 사람인데 뭐 맞추는 건 쉽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방학 동안에 뭐 재미있게 이제 해보는 게 이제 마지막쯤에 이제 학생들하고 그거 하잖아요. 이제 거의 막바지쯤에 하는 거죠. 학생들이 좀 어느 정도 능력이 올라왔을 때 서로 문제를 만들어서 서로 풀어보는 거야. 근데 당연히 저희가 옆에서 슈퍼바이즈를 이제 해주죠. 잘못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 정말 SAT 라이팅 익스퍼트가 될 수 있다.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수동적으로 하지 말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능동적으로 뭘 계속해서 해야 돼요. 사실은. 이런 말을 굉장히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약간 유행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즘 PT를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사람들이 PT를 되게 많이 받아요. 헬스클럽 가서. 근데 우리가 PT 뭐 2달 이용권을 끊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PT를 받으면 몸이 좋아지나요? 안 좋아지죠. 안 좋아지죠. 내가 PT를 일주일에 한 번 가면은 나머지 4일 동안에 내가 가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서머 때 수업을 들은 학생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내가 수업을 듣는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죠. PT랑 똑같아요. 내가 수업을 들었으면 내가 직접 그걸 써보고 활용을 해서 내가 액티브하게 직접 무언가를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 모든 과정에서 내가 글을 써보는 과정이 있는 거고 문제를 만들어보는 과정이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패시브하게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냥 적용만 하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늘릴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본인에게 더 효율적이고 도움이 되고 총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홀리스틱한 에듀케이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라이팅에 대해서 사실 더 많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빨리 얘기를 함축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말도 빨라지고 좀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 모든 제가 얘기한 내용 5가지를 꼭 명심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팅이든 리딩이든 제가 봤을 때 이 SAT라는 것 자체가 이제 IQ 시험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실리한 IQ 테스트예요. 왜냐면 실제로 IQ 테스트라고 하면 진짜 그림도 들어가야 되고 도형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이 SAT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다독이라든지 우리가 뭐 전략이라고 하고 선생님이 무조건 선생님이 필요한 거 외로 많은 것들을 좀 해야지 정말로 좀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IQ 시험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IQ 시험일 수밖에 없는 시험. 그러니까 이 시험을 오랫동안 하면 굉장히 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이 벽이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자신이 느낀 벽들이 다 다르겠죠. 점수대에서 탁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1400을 팍 넘어가는 순간부터 안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벽을 넘어야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칠 때는 선생님의 직분은 이 학생들에게 가장 최고의 그런 퀄리티를 주는 거죠. 그게 전략이든 뭐 예를 들어 어떻게 공부를 하라는 그런 방법이든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로 PT도 그렇고 10대 0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하는 순간 정말 100% 러닝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액티브 파티시페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라는 걸 굉장히 잘 썼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한번 PT를 받아보셨으면 알 거예요. 내가 가서는 굉장히 잘할 수 있는데 다음날 가서 만약에 혼자 하려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또 다음날 하고 또 다음날 하면 어느 순간 내가 이제 그게 익숙해져서 굉장히 내 몸 안에 벌써 배어있는 그런 느낌? SAT를 2달 안에 내가 그냥 선생님들한테만 들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는데, 당연히 선생님도 최고의 전략과 베스트 퀄리티를 주니까 그 퀄리티에 맞게끔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하면 IQ가 좀 낮고 좋지 않아도 이 시험에서 굉장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5가지 중에서 그냥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학생이 직접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돼. 뭐 선생님의 패션이 그런 많은 학생들의 동기부여가 되고, 또 학생이 좀 잘 안 하면 또 옆에서 하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지지대 아니면 뭔가 서포터 역할을 하면, 저는 뭐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내가 더 귀찮게 한다고 하는데, 귀찮게 하는 게 사실 학생들한테는 많이 귀찮을 수도 있는데, 진짜 열정이 없고 관심이 없는 선생님들은 이 학생이 어떻게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사실 안 해와도 관심이 없고 전략을 쓰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나는 수업했으면 된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사실 늘기가 힘들잖아요. SAT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방금 이 조언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라이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 좋은 조언들 오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